최근 일본의 도쿄에서 이 음식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출처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러 갈까요? 잠깐.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과 사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최고급 디저트 체인점 수석 파티시에 출신 사쿠라입니다. 1년 전 저는 세계 최고의 디저트를 만든다는 자부심 하나로 가득 찬 오만한 파티시에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어느 골목길에서 만난 한 분. 그리고 그분이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쿠라 씨, 한국 지점 총괄 매니저로 발령났습니다. 도쿄 시부야의 최고급 디저트 체인 스위트 패러다이스 본사 회의실에서 들려온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네온 사인들이 순간 흐릿하게 보였죠.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제가 개발한 신메뉴 벚꽃 생크림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막 출시한 이 디저트로 도쿄 전역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던 참이었는데. 죄송하지만 한국이라고 하셨나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히라야마 부장은 제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서류 하나를 건넸습니다. 서울 강남 지점 오픈 프로젝트입니다. 낙후된 한국 시장을 개척할 적임자를 찾던 중이었죠. 사쿠라 씨의 센스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겁니다. 낙후된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도쿄 최고급 디저트 체인점의 수석 매니저입니다.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출신 파티시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새로운 디저트를 개발하는 게 제 일상이었죠. 그런 제가 한국이라니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인터넷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디저트 문화를 검색해보니 한숨이 절로 나왔죠. 고작 이런 수준으로 제가 가야 한다니. 역시 후진국이네. 한국에 대한 기사들을 찾아보다가 길거리 음식 문화 관련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거리 한복판에서 고구마를 구워 파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화면에 가득했죠. 저도 모르게 휴대폰을 들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길거리에서 음식을 판다니 믿을 수 없네요. 위생은 괜찮은 건가요? 샵 충격샵 후진적 샵 한국 문화. 곧바로 도쿄 디저트계에서 알고 지내던 친구들의 답장이 쏟아졌습니다. 어머, 사쿠라 정말 한국으로 가는 거야? 너무 안 됐네. 길거리 음식이라니 위생이 걱정되지 않아? 조심해야 할 것 같아. 한국은 아직도 그런 수준이라니. 많이 고생하겠구나. SNS 채팅방이 순식간에 활기를 띠었습니다. 모두들 저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은근히 한국 문화를 비하하는 말들을 늘어놓았죠. 그 말들이 전혀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생각과 다르지 않아 고개를 끄덕이며 채팅에 열중했죠. 나 진짜 가기 싫은데? 거기서 무슨 고급 디저트를 만들어? 길거리에서 고구마나 구워 파는 나라라니. 창 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도쿄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히라야마 부장이 건넨 서류를 다시 펼쳐보니 서울 강남구 신사동이라는 주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그나마 한국에서 제일 번화가라고 하는 곳이었지만 도쿄의 세련됨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동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들 제가 한국으로 발령났다는 소식을 들은 모양이었죠. 사쿠라 씨, 한국은 길거리 음식도 많다면서요? 위생이 걱정인데. 맞아요. 어제 영상을 봤는데 너무 놀랐어요. 길거리에서 고구마를 구워 판다니. 동료들의 걱정 섞인 말들이 이어졌지만 저는 그저 쓴웃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지난 3년간 개발한 디저트 레시피 파일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배운 기술들, 프랑스 유학 시절의 노하우가 담긴 소중한 자료들이었습니다. 이런 고급 디저트를 이해할 수 있을까?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마지막 풍경을 카메라에 담으며 SNS에 다시 한번 글을 올렸습니다. 다음 주면 후진국 한국으로 가게 되네요. 과연 제가 개발한 디저트를 이해할 수 있을지 정말 걱정됩니다.
한국은 아직 한참 멀었나 봐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아직 디저트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다면서요. 사쿠라 씨의 섬세한 디저트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힘내세요. 곧 다시 도쿄로 돌아오실 거예요.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지만 그래도 이런 응원의 말들이 위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가방을 싸면서 제가 개발한 디저트 사진들을 하나하나 다시 보았죠. 이런 수준 높은 디저트를 한국에서 만들 수 있을지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뭐 어차피 잠깐이겠죠. 실패하면 바로 도쿄로 돌아오면 되니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한숨이 나왔습니다. 도쿄 나리타 공항에 세련된 모습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것 같았죠.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회사에서 보낸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쿠라님, 저는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지영이라는 직원은 어설픈 일본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일부러 영어로 대답했죠. 만나서 반갑네요. 하지만 앞으로는 영어로 대화했으면 좋겠어요. 서툰 일본어는 듣고 싶지 않네요. 지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만 저는 모른 척했죠. 한국어를 배워올 생각도 없었고 굳이 일본어로 대화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영어로 충분했습니다.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 짐을 풀고 바로 회사로 향했습니다. 스위트 패러다이스 서울 지점은 아직 공사 중이었죠. 임시 사무실에서 한국 직원들과 첫 미팅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장 조사 자료입니다. 박태준 부장이라는 사람이 자료를 건넸습니다. 한국의 디저트 시장 현황, 소비자 취향 분석. 훑어보다가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시장 조사라니 너무 기초적이네요. 도쿄에서는 이런 수준으로는 절대 용납되지 않아요. 거만한 말투로 혹평을 늘어놓는 동안 회의실의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죠. 어차피 이들을 가르치러 온 거니까요. 첫날 업무가 끝나고 환영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식 고기 구이집이었는데 고기 굽는 연기가 옷에 뵐까 걱정되더군요. 도쿄였다면 있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사쿠라 씨, 이건 저희가 준비한 특별 디저트예요. 지영이 군 고구마를 내밀었습니다. 노점상에서 산 것 같은 검은 고구마를 보는 순간 속이 메스꺼워졌죠. 더러워 보여서 못 먹겠네요. 제가 아는 디저트는 이런 게 아닌데. 지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표정도 좋지 않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죠. 오히려 SNS에 올릴 생각에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한국의 환영회 디저트가 고구마라니. 저희 나라와는 큰 차이가 있네요. 사진과 함께 글을 올리자 일본 친구들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한국은 다르네. 그래도 참아야지, 사쿠라. 얼마나 고생할지 걱정이다. 환영회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야근을 시작했죠. 도쿄에서 가져온 레시피들을 검토하면서 한국 시장에 맞게 수정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배가 고파왔습니다. 사무실 근처 편의점은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고 레스토랑들도 대부분 영업을 종료한 시간이었습니다. 창 밖을 내다보니 길모퉁이에서 누군가 고구마를 구워 팔고 있었죠. 말도 안 돼. 저런 걸 먹을 순 없어.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고구마 냄새의 유혹이 다가왔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결국 건물을 나섰죠. 할아버지는 묵묵히 고구마를 구우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 주세요. 떨리는 손으로 고구마를 받아들었습니다. 껍질을 벗기자 노란 속살이 드러났죠. 한 입 베어 물었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입 안가득 퍼졌습니다. 도쿄의 어떤 디저트보다도 깊은 맛이었죠.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안 돼. 이건 그냥 배가 고파서 그런 거야. 이런 거리에서 파는 음식이 맛있을 리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이라도 찍어 올리려다가 멈칫했습니다. 이런 초라한 모습을 친구들에게 보여줄 수는 없었죠. 대신 쓰레기통에 고구마를 던져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맛은 지워지지 않았고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지만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할아버지의 뒷모습이 자꾸만 신경 쓰였죠. 도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 감정은 대체 뭘까요? 인정하기 싫었지만 그 한 입의 맛은 제가 알던 모든 디저트의 개념을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젯밤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군고구마가 자꾸 마음에 걸렸죠. 할아버지는 오늘도 그 자리에 계실까? 궁금해지더군요. 점심시간 저도 모르게 그 골목길로 발길이 향했습니다. 어제와 같은 자리에서 할아버지는 묵묵히 고구마를 구우고 계셨죠. 낡은 손수레에는 40년 전통 군고구마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어제 고구마 맛있었습니다. 제 인사에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따스한 미소가 번졌죠. 아, 어제 그 일본 아가씨구나. 쓰레기통에 버린 걸 다 봤단다.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오히려 웃으시며 갓 구운 고구마 하나를 건네주셨죠. 이번엔 버리지 말고 맛있게 먹어보렴. 따뜻한 고구마를 받아들며 용기를 내어 여쭤보았습니다. 할아버지 40년이라고 적혀 있던데 정말 그렇게 오래 고구마를 파셨나요? 할아버지는 잠시 불길을 살피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단다. 한국 전쟁이 끝나고 먹을 게 없던 시절부터였지. 내가 20살 때였으니까. 할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고구마를 얻어다 구워 팔았어. 그때는 이만한 고구마도 없었지. 작은 고구마 하나로 온 가족이 한 끼를 해결하던 시절이었단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보릿고개를 넘기던 사람들에게 한 조각의 군고구마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추운 겨울 길거리에서 군고구마를 사 먹던 학생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내 첫 자리였단다. 그때는 이런 고층 건물도 없었지. 낮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사람들은 가난했지만 서로 나누며 살았어. 할아버지의 말씀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더럽다고 생각했던 이 거리가 갑자기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죠. 요즘 애들은 몰라. 고구마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음식이었는지. 전쟁통에 먹을 게 없어 굶주리던 사람들에게 따뜻한 군고구마 한 조각이 어떤 의미였는지.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멀리 보이는 고층 빌딩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지. 저기 빌딩들도 다 내가 보는 앞에서 올라갔어. 하지만 난 여기서 계속 고구마를 굽고 있지. 왜 그런지 아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들이 군고구마를 먹으면서 보이는 그 표정, 추운 날 따뜻한 고구마를 받아들고 짓는 미소, 그게 보고 싶어서야. 40년이 지나도 그 표정만큼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거든.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동안 제 손에 들린 군고구마의 온기가 가슴 깊숙이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쿄의 화려한 디저트숍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함이었죠. 고구마는 말이다. 그저 간단한 음식이지만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해왔어. 보릿고개를 넘을 때도, 전쟁의 상처를 치료할 때도 이 군고구마가 있었단다. 지금도 매일 아침 이 자리에 서서 불을 피우는 게 내 낙이야.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 바른 사진 한 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가 지금과 똑같은 자리에서 군고구마를 팔고 있는 모습이었죠. 세월이 참 빠르구나. 그때는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는데.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르고 있었는지.
할아버지의 군고구마에는 단순한 맛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던 거죠. 그날 이후로 매일 아침 일찍 할아버지의 군고구마 손수레를 찾았습니다. 출근 시간보다 2시간이나 일찍 일어나 서둘러 나섰죠. 할아버지는 이미 어둑어둑한 새벽부터 준비를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아가씨가 이렇게 일찍 올 줄은 몰랐네. 할아버지는 제가 찾아온 것을 반기시면서도 의아해 하시는 눈치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군고구마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제 말에 할아버지는 잠시 손을 멈추시더니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군고구마는 그저 고구마를 굽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할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의 군고구마에는 분명 특별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도쿄에서 먹어본 어떤 디저트보다도 깊은 맛이 나요. 그 비결이 궁금합니다. 할아버지는 장작불 온도를 조절하시며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첫째는 고구마를 고르는 눈이야. 여기 보이는 고구마들이 전부 같아 보이지.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하나 다 다르단다. 할아버지는 고구마 한 상자를 앞에 놓으시고는 하나씩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건 호박고구마, 이건 밤고구마. 겉모양도 중요하지만 무게를 재보면 알 수 있지. 너무 가벼우면 전분이 적다는 뜻이고 너무 무거우면 수분이 많다는 거야. 딱 적당한 놈을 골라내는 게 첫 번째 비결이지. 저는 할아버지를 따라 고구마를 하나하나 손에 올려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차이를 전혀 느끼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세한 무게 차이가 느껴지기 시작했죠. 두 번째는 불 조절이야. 장작불은 살아있는 거란다. 고구마마다 크기가 다르니 불도 그에 맞춰 조절해야 해. 할아버지는 장작을 놓는 각도부터 불씨를 살리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보여주셨습니다. 도쿄의 공장에서는 전부 기계로 온도를 맞추는데 할아버지는 손끝의 감각으로 불의 세기를 조절하셨죠. 세 번째는 시간이야. 고구마가 익어가는 소리가 들리지. 이 소리를 들으면 언제 꺼내야 할지 알 수 있단다. 처음에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고구마가 익어가며 내는 미세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껍질이 타닥타닥 갈라지는 소리, 속살에서 나는 보글보글 소리. 마지막은 숙성이야. 막 구운 고구마를 바로 먹으면 안 돼. 적당히 식혀야 단맛이 극대화되지. 할아버지는 보온통 안에 고구마를 차곡차곡 쌓으시며 설명하셨습니다. 너무 오래 두면 수분이 날아가고 너무 빨리 먹으면 뜨거워서 맛을 제대로 못 느껴. 딱 알맞은 온도와 시간을 맞추는 게 중요해. 일본에서는 모든 것이 매뉴얼대로 기계로 정확하게 측정되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군고구마는 달랐죠. 손끝의 감각, 귀로 듣는 소리,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직관.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최고의 맛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정말 대단한 기술이에요. 과학적으로도 너무 정교한데 어떻게 이런 걸 다. 할아버지는 웃으시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기술이라고? 난 그저 40년 동안 매일 고구마를 구웠을 뿐이야. 그러다 보니 고구마가 내게 가르쳐 준 거지. 이건 기술이 아니라 시간이 만들어낸 거란다. 그 말씀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도쿄에서 저는 늘 새로운 것, 화려한 것을 쫓아다녔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40년 동안 한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시며 그 안에서 깊이를 찾으신 겁니다. 아가씨, 맛있는 건 꼭 값비싸거나 화려할 필요는 없어. 정성과 시간을 들인 단 한 가지, 이래도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단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기획서를 작성했죠. 스위트 패러다이스의 새로운 메뉴로 한국식 군고구마 디저트를 제안하기로 한 겁니다.
히라야마 부장님, 새로운 메뉴 제안이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쿄 본사와의 화상회의에서 제 제안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군고구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저트 라인을 만들고 싶습니다. 40년 전통의 장인에게 배운 비법을 바탕으로 히라야마 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쿠라 씨, 우리는 고급 디저트 브랜드입니다. 길거리 음식을 매장에서 팔자는 건가요? 아니요, 이건 단순한 길거리 음식이 아닙니다. 한국인들의 추억과 정서가 담긴 죄송하지만 반대합니다. 우리 브랜드 이미지에 전혀 맞지 않네요. 사쿠라 씨, 본인의 임무를 잊은 건 아니죠? 한국 시장에 우리의 디저트를 전파하는 게 목적이었을 텐데. 화상회의가 끝나고 사무실에 홀로 남아 망연자실했습니다. 제 옆자리에서 일하던 지민이 다가왔죠. 괜찮으세요, 사쿠라 씨? 지민 씨, 제가 너무 큰 욕심을 부린 걸까요? 지민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좋은 기회를 하나 알고 있어요. 다음 달에 열리는 서울 디저트 페스티벌에서 팝업 스토어를 운영할 매장을 찾고 있거든요. 제가 주최 측에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회사가 허락하지 않을 텐데. 회사 이름을 걸 필요는 없잖아요. 개인 자격으로 참가하면 되죠. 지민의 말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를 찾아가 제 계획을 말씀드렸죠.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의 군고구마로 새로운 디저트를 만들어 보고 싶은데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할아버지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더 일찍 나와야겠구먼. 아가씨가 배울 게 많으니까. 그렇게 저의 두 번째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할아버지께 군고구마 굽는 법을 배우고 낮에는 회사 일을 하고 밤에는 새로운 디저트 레시피를 연구했죠. 처음에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군고구마의 달콤함을 살리면서도 고급스러운 디저트로 만드는 게 쉽지 않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40년간 한자리를 지키신 것처럼 저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아가씨,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고구마를 구울 때 참수출 써보면. 할아버지는 매일 새로운 비법을 알려주셨고 저는 그것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려 노력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3가지 메뉴가 완성됐죠. 군고구마 티라미수. 할아버지의 군고구마를 갈아서 만든 크림을 마스카포네 치즈와 섞어 만든 디저트. 군고구마 파르페. 바삭하게 구운 고구마 칩과 부드러운 군고구마 무스를 층층이 쌓은 디저트. 군고구마 마카롱. 군고구마 페이스트를 필링으로 사용한 마카롱. 와, 이건 정말 맛있네요. 처음으로 완성된 디저트를 맛본 지민의 반응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조심스레 맛을 보시더니 미소를 지으셨죠. 아가씨, 잘했어. 내 군고구마의 맛은 그대로 살아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모습이구먼. 페스티벌 준비는 숨가쁘게 진행됐습니다. 지민이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도와줬고 회사 동료들도 퇴근 후 남아서 도와줬죠. 40년 묵은 할아버지의 비법과 제가 배운 현대 디저트 기술이 만나 새로운 무언가가 탄생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페스티벌이네요. 부스 설치를 마무리하면서 가슴이 떨렸습니다.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아무도 몰랐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가 진심을 다해 만든 이 디저트들에는 할아버지의 40년, 세월과 제 자신의 새로운 도전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 페스티벌 첫날 아침 일찍부터 긴 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이 SNS 홍보를 열심히 해준 덕분이었죠. 40년 전통 군고구마의 신개념 디저트라는 문구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모양이었습니다. 어머, 이게 정말 군고구마로 만든 거예요? 와,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어릴 때 먹은 군고구마 맛이 그대로 살아있으면서도 너무 세련됐어요. 첫 손님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특히 군고구마 티라미수는 출시 30분 만에 완판되었죠. 할아버지께서 새벽부터 구워주신 고구마로 만든 디저트들은 하나같이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일본 사람이 우리 군고구마를 이렇게 재해석하다니. 맞아요. 한국의 정서를 이렇게 잘 살리면서도 새롭네요. 처음으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제가 무시했던 한국의 길거리 음식을 제 방식대로 재해석해 인정받은 것이죠. 페스티벌 둘째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사쿠라 씨,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네요. 히라야마 부장이었습니다. 본사에서 급히 한국으로 날아온 모양이었죠. 어제 SNS에서 당신의 디저트가 화제가 되는 걸 보고 바로 왔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했군요. 이걸 정식 메뉴로 채택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디저트들은 할아버지의 비법이 핵심입니다. 대량 생산은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새로운 제안을 하나 하죠. 한국 지점에 특별 메뉴로 운영하는 건 어떨까요? 할아버지께서 직접 참여하시는 방식으로요. 그때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부스에 나타나셨죠. 페스티벌 기간 내내 멀리서 지켜보고 계셨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가씨, 잘 됐구먼. 이제 내 비법도 젊은 세대에게 이어질 수 있겠어.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참지 못하고 눈물이 흘렀죠.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길거리 음식을 무시하고 한국 문화를 얕봤던 그때의 저는 얼마나 교만했던 걸까요? 6개월 후 스위트 패러다이스 한국 지점에는 특별한 공간이 생겼습니다. 할아버지의 군고구마 디저트 코너였죠. 할아버지는 여전히 그 골목에서 군고구마를 파시지만 일주일에 2번은 매장에 오셔서 직접 고구마를 구워주십니다. 사쿠라 도쿄 본사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일본에서도 이 메뉴를 도입하고 싶다고. 지민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한국과 일본의 다리 역할을 하게 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알겠어요. 왜 40년 동안 한자리를 지키셨는지. 퇴근길에 들른 골목에서 할아버지는 여전히 고구마를 굽고 계셨습니다. 이제 알았구나. 음식에는 그 나라의 혼이 담겨 있단다. 내가 만든 디저트에는 한국의 정성과 일본의 섬세함이 모두 들어있어.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거야. 할아버지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맛이란 값비싼 재료나 화려한 기술이 아닌 오랜 시간 쌓인 정성과 그 안에 담긴 이야기에서 온다는 것을. 창 밖으로 석양이 물듭니다. 할아버지의 손수레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노을빛을 받아 더욱 아름답게 보이는군요. 40년의 시간이 만들어낸 이 작은 길거리 음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나가는 학생들이 할아버지께 군고구마를 사가며 환하게 웃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죠. 이제 저는 이곳에 있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한국의 정성과 일본의 섬세함을 모두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제 모습이 행복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사연은 일본의 한 젊은 파티시에가 한국의 정을 깨닫게 된 특별한 사연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군고구마를 무시했던 사쿠라가 할아버지의 40년 세월이 담긴 정성 앞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죠. 때로는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것들 속에 가장 소중한 가치가 숨어 있기도 합니다. 길거리 군고구마 하나에도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정성이 깃들어 있다는 걸 아이러니하게도 한 일본인을 통해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네요. 지금도 전국의 거리 어딘가에서는 우리의 할아버지들이 묵묵히 군고구마를 굽고 계실 겁니다. 그분들의 따뜻한 정성이 있었기에 우리의 일상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여러분의 주변에도 이런 소소하지만 특별한 것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스며든 작은 감동들,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진정한 힘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감동다방이었습니다. 따뜻한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